안녕하세요. 바마랑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가격 태그 보고 열뻗쳐서 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고스란히 이건 서울에서 특히 신축 분양에서 재현이 되고 있죠. 다름 아니라 강남에서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주변 시세 대비 20억 저렴한 가격에 나와도 기본 국평 가격이 20억이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라 기본 분양가 진입 파이가 너무나 커서 강남 신축 분양은 무늬만 분양가 상한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본 분상제 가격 파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서울은 비강남권 분상제 가격이 절실한데 이거 그냥 그대로 짜부를 시켜놔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비강남권 아파트는 분상제 가두리에서 벗어나니 완전히 물 제대로 만난 고기가 돼서 분양가가 물에서 놀아야 하는데 하늘을 활공하고 있을 정도. 무슨 돌고래도 아니고 점프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괴기야, 물괴기. 괴기스러울 정도. 이런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들이 오늘 모집 공고들을 냈는데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아니 무건 수행은 절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분양가를 보면 그냥 말이 자연적으로 없어져. 그냥 억지로 수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수행이 됩니다. 서울 신축 분양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건 수행되죠. 먼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여기 기다린 분들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번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분양가 면면을 들여다보면 5구제곱이 13억입니다. 이거 기록을 비강남권에서 깨버린 거 아닙니까? 5구제곱이 13억에 나온 건 기록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정말 분양가 세죠. 그리고 구평은 거의 17억에 육박하면서 18억 언저리를 넘보는데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더하면 거의 18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구평이 이제 비강남권에선 17억 마지노선 깨버리고 18억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람들이 아예 그냥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가격표가 될 수 있는데요. 분상제 적용이 됐다면 거의 이건 반값이 되겠죠. 5구제곱은 7억 수준, 8사제곱은 8, 9억 정도 하겠네. 그래도 비싸 보이는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분상제 옷을 훌훌 털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14제곱은 21억에 나오게 됐습니다. 분상제 적용이 될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몇 해 전에는 정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반값 아파트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고분양가의 척도를 날리는 선두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고 정책이 참 장벽을 두텁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게 웬만한 자산 없이는 거의 넘사벽으로 느껴지는 게 손에 와닿는 액수가 솔직히 아니잖아. 아무리 청약을 위해서 단단한 준비를 해왔다 해도 거의 18억에 가까운 아파트를 건드린다는 건 아니 대출 1억 받아도 이게 매월 나가는 돈의 중량이 틀려지는데 아무튼 서울은 강남이나 비강남이나 신축 가격은 답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들어간다 치자. 애호개역을 애두르듯이 아주 가까이서 영접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찬란해 보여도 일단 주변 시세와의 격차에선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한마디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덕자이가 구평에 17억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포자이가 이번에 구평이 17억, 거의 18억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보태면 분양가가 더 높을걸? 이렇게 분상제 베일이 벗겨진 비강남 아파트는 주변 시세와 똑같거나 높은 가격 고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사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자금이 어느 정도 돼서 진입하려고 고려하는 사람들도 이미 마포 쪽은 상승세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무리 올라도 20억 넘어가기 힘든 고점인데
이걸 18억 정도 하는 국평 가격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정말 뭐 이런 특공대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뭐 교통 입지가 좋은 편이라서 마포 쪽 아파트는 불패라는 생각 버리지 못해서 고가의 분양가를 물고 들어와도 이후에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파다할 건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세 상승장이 뭐 거의 9년 가까이 지속이 돼서 뭐 그동안 올랐던 집값, 지금 마포의 집값이죠. 기본 서울 집값이 평균적으로 12억 선이고 거래량이 4천 건이라는 이 저공 비행을 하는 상황에선 국평 18억이라는 분양가는 경쟁력에서 거의 뭐 후달리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곳이니, 이후 상승 여력은 이미 분양가에 다 녹여놓은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불패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대로 묻어둔 분양가가 이미 향후 가치들을 미리 선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상승 여력에는 성장판이 이미 닫혀버렸다는 걸 알 수 있는, 아니 뭐 삼척동자도 이렇게 쓱 한번 훑어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 산성역 해리스톤, 여기도 분양가 보면 정말 빡이 저절로 뭐 이마 빡을 치고 나올 정도로 열폭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 경기도에서 5구제곱이 10억이 거의 다 돼가네. 9억 4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74제곱은 10억, 84제곱 12억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 어마무시한 분양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를 보면 뭐 확실한 역세권이란 얘기죠. 산성역이 지척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분양가를 높이 쏘아 올려서야 확실히 입지 대비 수요가 몰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가격을 쏟아낸 거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거의 같은 평형이 10억 정도 합니다. 고로 분양가와 쌤쌤이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서울이나 경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그대로 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냥 아예 압살을 할 정도로 주변 시세를 미리 다 눌러버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역세 환경 좋아서 아마도 지원자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국평으로 간다 해도 적어도 12억을 땡겨야 하는데, 이렇게 갈수록 분양가 높아지는 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분양가 떠안고 갈 수 있는 대출문만 열리고 있으니 앞으로 부채를 위한 부동산 집대성의 이 빚이라는 태산이 거의 하늘에 닿을 듯 쌓이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이번 주 나온 분양단지들 아찔한 분양가에 앞으로 한국 자산시장이 파토가 나버리는 경우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대로 붕괴될 수 있는 이 약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핸디캡 투성이의 부동산 자산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미국은 엔비디아 시총이 3조에서 5조 달러 가네 마네 하네 안 하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자산 가치가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이게 지금 우리 분단국가 아닙니까? 위기 상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 이 황금성이 너무 떨어져서 주식처럼 바로 터치 한 번으로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지금 서울 매물량이 84,000건이 여전히 1년 내내 시장에 널려 있는 거 보세요. 안 팔려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타임라인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건데 왜 이리 자산 포트폴리오를 극강의 리스크까지 밀어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냥 뭐 다 죽자는 건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마저 드는 건 그만큼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반증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상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 말고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어떨까요? 바로 여기도 오늘 나왔는데 바로 과천에서 나온 과천 디에틀 퍼스티지, 과천 민간 분양 아마도 마지막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분양가 뜯어보니까 5구제곱이 8억 7천 선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7억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여지없이 뭐 기대를 박살내버렸고 거의 뭐 9억에 가까운 가격대, 분상제 치고는 좀 세게 나왔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위에 있는 과천 레미안슈루가 20평대가 12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분양가, 그래도 비강남권 분양가가 5구제곱이 13억 하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분양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상제하면 그냥 반값으로 가격이 내려올 수가 있죠. 과천은 공공택지지구라서 서울이 아니어도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는 정부 과천청사에게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7억대 기대의 선이 무너진 건 못내 아쉬운 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여타의 서울에서 나오는 분상제 비저경 아파트보단 확실히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절대로 무리해선 안 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죠. 일단 가격 갈라치기를 잘 하셔서 선택지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두셔야 합니다. 자꾸 역대급 거래량이라고 부추기는데 아니 4, 5천 건 넘어간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창 잘 나갈 때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4,000건에서 6,000건, 그리고 조금 주춤할 때는 8,000건 정도가 정상 거래였습니다. 근데 이제서 뭐 4,000건 찔끔 오르고 5월은 5,000건에 육박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데 정상적인 거래량과는 한참 동떨어진 거래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는 궤적은 한계가 많다라는 거고, 이거 장기적인 대세라는 수식어를 다는 데는 절대 그런 수식어 달 자격이 없는 게 기본 집값을 끌고 갈 만한 자체 지구력이 많이 쇠잔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선순환돼야 하는데 지금 공적 대출 저금리에 물고 들어온 실수요가 거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라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꾸 신고가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따져보면 지금 수치는 150에서 160 정도 수준. 한창 집값이 상승할 때는 190 가까이 됐었는데 확실히 처지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거 실거래 가격 지수가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여기 지수 차이는 1, 2가 굉장히 큰 차이라 볼 수 있는데 30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넘사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추이가 당시의 지수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그러니 신고가를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얘기가 될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가 미친 듯이 치고 나오는 게 정말 자산 시장에선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다 빚으로 깔리게 될 건데 무슨 뭐 도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5만 원권으로 도로 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친 듯이 콘크리트 비환금성이 첨예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는 건 지금 금융시장,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가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선 한국이 너무 올드하게 가는 추세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거든. 이거 잘 체크를 하시면서 조심조심 움직이셔야 되겠고요. 분상제 단지 하나 더. 다음 주에 세종에서 자체 시세는 호가로 10억 정도 하는데 가격은 3억으로 나오는 무순위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두세 군데에서 대략 5채 이상이 줍줍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요즘 뭐 무순위도 4억 이상 하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특히 지방에선. 근데 3억 정도면 그것도 세종이면 물론 뭐 집값이 수직 낙하하고 있기는 한데 전세를 줄 수 있어서 부담은 좀 덜하고 선당 후공, 당첨되고 취소해도 하등의 페널티 없습니다. 여기 잘 주시를 하셨다가 모집 공고 뜨면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9평이 3억 8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시세는 10억 정도 부르고 있는데 조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분상제 아파트 정조준 하셔서 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무순위 같은 경우도 너무 무리해서 진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9평 3억대 아파트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랙처. 요즘 나오는 분양가는 뭐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무건수행하게 만들죠. 조용하게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뭐 비강남권 분양가도 18억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빨리 온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20억 가까이 되는 자산을 쌓아둘 만한 가치가 온전히 보존이 될 수 있을까? 엄청난 부동산 변곡점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무리하지 않을 텐데 잘 지켜보시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올동을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람 북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